네, 신지우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이라는 곳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던 케이틀린 애트킨스와 이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엄마인 캐서린 애드워터는 노텔 네트워크라는 큰 회사의 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캐서린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캐서린 입장에서도 혼자 딸을 키우니까 아이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직업도 안정됐으니까 연애도 또 하고 싶을 거고요. 어느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마이클 피터슨인데 미국에서 나름 유명한 소설가라 그래요. 마이클은 해병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었고요. 이때의 경험으로 비럴피스나 전쟁의 시간 이런 책들을 썼고 신문사 칼럼 리스트로도 일을 하면서 혼자 4명의 아이를 키우던 남자예요. 이 사람은. 캐서린은 마이클과 8년간 만나오다가 딸인 케이틀린이 18살이 되던 1997년에 결혼을 했죠. 이때 사진입니다. 엄마의 결혼으로 케이틀린에게는 새 아빠와 오빠 둘, 언니 둘이 생겼어요. 갑자기 7명의 대가족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렇지만 사실 특이한 가족이거든요. 오빠가 되는 클레이톤 피터슨과 토드 피터슨은 새 아빠의 친자식이 맞아요. 그런데 언니 둘은 아닙니다. 새 아빠가 예전에 독일에서 살 때 입양한 자식들인 거예요. 가족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래도 다들 친가족처럼 잘 지냈어요. 엄마 아빠 사이도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는 역대 연봉의 성공한 회사원이고 아빠는 유명 소설가입니다. 언니 오빠들도 다 성인이에요. 다 취직해서 잘 살았거든요. 복잡한 가족이긴 하지만 나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새 가족이 생긴 지 4년 만인 2001년 12월 9일 이 가족에게 너무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날 케이틀린의 엄마이자 마이클 피터슨의 재혼한 아내인 캐서린 애드워터가 사망한 거예요. 이 사건이 미국의 역대급 의문사로 유명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1년 12월 9일 12시가 넘은 시간, 사건 현장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포레스트 힐즈에 있는 고급 주택이에요. 아이들을 다 독립시킨 부부가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집이 보이는 대로 크죠? 수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주말마다 이 수영장 앞에 앉아 같이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날따라 캐서린이 술에 금방 취한 거예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남편인 마이클은 남은 술을 더 마시고 들어가겠다며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새벽 2시 40분쯤 911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인 마이클 피터슨이었는데 우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계단에서 떨어졌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고 했거든요.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캐서린은 사망한 뒤였어요. 그런데요, 현장은 계단에서 떨어진 사고사라고만 볼 수가 없던 겁니다. 이건 캐서린이 사망한 직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 두 번째는 캐서린의 시신을 옮긴 뒤에 그 자리를 찍은 사진이에요. 첫 번째를 보면 캐서린의 상반신에 피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벽과 바닥에 혈흔 자국들이 남아 있어요. 이 자체가 남편의 신고 내용과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는 경우는 주로 뇌진탕이에요. 피가 어느 정도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분사되는 상처는 나타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고로 생각할 수 없는 혈흔 형태였기 때문에 남편의 신고가 거짓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경찰은 마이클이 아내를 살해하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는 판단으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어요. 마이클은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럴 만한 알리바이나 증거는 없었거든요. 이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캐서린 몸에 타박상들이 많은 걸 봐선 계단에서 넘어진 게 사실 같긴 해요. 하지만 이 상처들은 생명에 지장이 올 만큼 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머리입니다. 캐서린 뒤통수에는 상처 여러 개가 나 있었어요. 여기서 생긴 다량의 출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 같았습니다. 상처 모양상 단단하고 가늘거나 길고 뾰족한 물건으로 여러 번 맞았던 것 같아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고 시신 상태와 다친 정도를 봤을 때 캐서린은 남편인 마이클에게 폭행을 당해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마이클은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911에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지만 벽과 바닥에 묻은 피들은 이미 굳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망한 지 최소 2시간 정도는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마이클 피터슨은 자정이 막 지났을 때 아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기는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비명소리는 들을 수 없어서 사건을 바로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시간에 집 밖에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진술에 신빙성이 생길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아이들 반응은 어떨까요? 사망한 캐서린의 친딸인 케이틀린과 네 자식들은요, 모두 아빠의 결백을 믿는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 내내 부모 사이가 너무 좋았고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죽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마이클의 결백을 믿는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어요. 현장 검증을 맡았던 법의학자 헨리 리였습니다. 마이클의 폭행으로 캐서린의 혈흔이 벽에 튄 것이라는 경찰의 생각과는 다르게 헨리 박사는 혈흔이 바닥과 벽 아래쪽에만 있다는 점과 천장엔 피가 튀지 않았다는 점, 머리에 난 상처는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이걸 제외한 몸의 타박상들은 계단 추락으로 생긴 부상이 확실하다는 소견을 내린 거예요.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캐서린의 부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48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였어요. 왼쪽 갑상선 연골의 삼각골절과 여기가 뒤통수 사진입니다. 7개의 열상이라고 불러요. 이걸 찢어졌다는 표현이죠. 열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는데 쉽게 말하면 뒤통수 두피가 찢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개골에 금이 갔거나 뇌 손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혈흔 상태를 봤을 땐 피를 흘린 지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나 보였거든요. 계단에서 넘어지는 게 위험한 이유는 모서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이런 상처가 나오지는 않아요. 경찰 말대로 단단하고 길고 가늘지만 끝에 뭔가가 달린 도구로 반복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보는 게 설득력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흉기로 쓰일 만한 물건이 대체 뭐냐? 벽난로에 사용하는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가볍고 단단하지만 막대기 끝에 모서리가 날카로운 원형 모양이 달려있거든요. 불쏘시개가 마이클의 흉기로 예상된 이유는요, 캐서린의 여동생 때문이었어요. 여동생이 예전에 이 불쏘시개를 선물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 이후 집안에서는 이 불쏘시개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마이클이 불쏘시개로 아내를 폭행한 뒤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생각되죠. 이게 사실이라면 아내의 사고 신고를 2시간이나 지나고 나서 한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시신 부검의들은 머리에 반복적인 공격을 당할 경우 두피만 찢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뇌나 두개골 손상이 같이 발견되기 때문에 폭행치사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마이클이 정말 범인인 거라면 왜 아내를 공격해야 됐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 엄마의 친딸인 케이틀린도 새아빠의 결백을 주장할 정도로 부부 사이는 좋았습니다. 이 부부를 아는 어떤 사람도 남편이 범인일 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가족 사정이라는 건 바깥에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마이클에게 범행 동기 몇 개와 증거를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마이클의 결백을 믿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컴퓨터를 조사해봤더니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들이 들어있던 겁니다. 이게 꽤 충격적이거든요. 아내 몰래 바람을 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을 만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양성애자예요. 검찰은 마이클이 캐서린과 결혼한 뒤에도 계속 여러 남자들을 만나왔고 자기 성 정체성의 비밀을 들키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도 재판에서 자기가 남녀를 가리지 않는 양성애자라고 인정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는 좋았고 아내에게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눈치챘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날 재판으로 새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된 케이틀린은 결백을 믿는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기로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모두 연락을 끊었고요. 검찰 생각대로 새 아빠인 마이클이 엄마를 공격한 것 같다며 유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범행 동기는 더 있죠. 이 부부가 부자 동네의 고급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이 집의 명의나 다른 부동산,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재산이 모두 아내인 캐서린의 소유였거든요. 마이클이 작가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입양한 딸들의 삼촌에게 아이들 학비를 보태달라는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고요. 이혼한 전 아내에게는 3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캐서린은 생명보험이 들여 있었거든요. 사망할 경우 150만 달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이 남편인 마이클이었던 거예요. 마이클은 자기 성 정체성을 감추고 결혼했으니까 사기 결혼을 한 게 된 거죠. 이혼하면 그동안의 여유 있는 생활은 이제 못할 게 뻔하고요. 오히려 위자료를 줘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위기감이 오자 아내 생명보험금을 노려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다 정황뿐인 겁니다. 마이클이 그래서 캐서린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그 증거는 없는 거예요, 아직. 이런 데다가 흉기로 추정됐던 불쏘시개가 나중에 차고에서 발견되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는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불쏘시개는 살인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클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요. 검찰이 주장한 범행 동기는 정황뿐이에요. 거기에 불쏘시개는 흉기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대로면 마이클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캐서린 사망 2년 만인 2003년 10월 10일 재판은 배심원단 12명이 만장일치로 마이클 피터슨이 캐서린을 살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배심원의 의견이 만장일치였어도 어떻게 직접 증거 하나 없이 유죄가 나올 수 있냐는 건데요. 당연히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이유도 있던 거예요. 독일에서 마이클이 입양했던 마르타와 마가렛 사진입니다. 마이클은 왜 이 두 딸을 입양했던 걸까요? 이게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클에게 입양된 마르타와 마가렛은 마이클이 전 아내와 독일에서 살 때 옆집 가족이었어요. 이 아이들의 원래 친엄마는 엘리자베스 렛 리프라고 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서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1985년에 엘리자베스도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평소 뇌졸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증세가 생겨 넘어졌던 거라고 판단돼 따로 부검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보호자가 사라진 마르타와 마가렛을 마이클이 입양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때도 엘리자베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마이클이었다는 거예요. 사고 기록에도 엘리자베스는 뇌졸중에 의한 실족사였고 현장에 다른 수상한 흔적은 없었다고 돼 있는데 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는 이 순간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의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이걸 닦느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캐서린 에드워터의 사망과 똑같은 사건이 이미 마이클 주변에서 한 번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마르타와 마가렛의 증언으로 검찰은 엘리자베스의 시신을 꺼내서 부검해 보기로 합니다. 부검 결과 피를 많이 흘렸다는 가정부의 증언대로 엘리자베스는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둔기에 맞아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1985년에 사망한 엘리자베스 렛 리프와 2001년에 사망한 캐서린 에드워터의 사건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 두 사건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모두 마이클 피터슨이고요. 유리해 보였던 마이클은 이제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검찰은 마이클이 엘리자베스 렛 리프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최소한 이 사건을 모방해 캐서린 에드워터를 죽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마이클이 종신형을 받게 됐던 거예요. 마이클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계속 결백을 주장했거든요. 항소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8년이 지나고 2010년 8월 갑자기 마이클에게 기회가 옵니다.
마이클 사건을 담당했던 혈흔 분석가 듀안 디버라는 사람이 다른 사건의 증거를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다가 들키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심지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중 하나가 마이클 피터슨의 계단 사건이었다는 거죠. 듀안 디버는 기소됐고요. 그동안 이 사람이 참여했던 재판은 다 무효가 됐어요. 마이클은 이게 자기 결백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고 바로 재심을 신청했죠. 이렇게 아내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11년 드디어 재심이 결정된 겁니다. 마이클 피터슨은 71살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었던 15억을 그동안의 재판으로 다 써버렸거든요. 결국 재심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에 엘포드 플리를 신청하거든요. 엘포드 플리는 일종의 형량 거래 제도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대신 감형을 받는 겁니다. 플리바겐과는 차이가 있죠. 플리바겐은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게 협력하는 대가를 받는 거래예요. 엘포드 플리는 재판에서 형량을 조정하는 일종의 합의라고 볼 수 있죠. 기술적 유죄 인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요, 나중에 정말 무죄로 밝혀져도 손해배상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형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출소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엘포드 플리로 마이클 피터슨은 자기가 직접 유죄를 인정했고요. 종신형이 아니라 86개월형으로 감형되면서 재판이 끝나요. 그런데 이미 86개월 이상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풀려났고 살인 전과도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마이클 피터슨은 아내의 장례를 치를 기회도 없이 무죄를 밝히기 위해 10년간 15억을 써가며 명예를 회복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말 범인인지 결백한지는 이제 당사자밖에 모르는 일이 된 겁니다. 범인이라면 연기력이 엄청난 사람일 텐데 정말 그런 거라면 굳이 15억 원을 써가면서 10년간 버틸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내가 정말 사고사라면은 마이클은 원치 않게 자기 성 정체성이나 사생활이 공개되면서 돈과 시간, 건강을 다 잃게 된 겁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는 마이클만 알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끝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캐서린 앳 워터의 사망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캐서린 뒤통수에 남은 상처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찔리고 긁힌 상처가 있어요. 만약에 마이클이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캐서린은 누구에게 뭘로 공격당했다는 걸까요? 이 가능성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재심 진행 당시 새로 발견된 부검 내용이거든요. 현장 발견 당시 캐서린 손에 깃털이 조금 묻어 있었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에도 같은 깃털이 엉겨 있었다고 합니다. 캐서린이 그날 집안에 들어가다가 올빼미에게 공격당했었다는 거죠. 가늘고 길지만 단단한 데다 끝이 뾰족한 흉기는 올빼미의 발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빼미 이론이 등장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포레스트 힐즈 근처에서도 올빼미에게 피해당한 사례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처음에 올빼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무시당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집인데 수영장과 여기서 수영장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영장과 아내의 사망 장소, 집 안은 거리가 꽤 있었다는 겁니다. 올빼미를 집에서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럼 캐서린은 수영장에서 집으로 들어가다가 야생 올빼미에게 공격당했고 집안까지 이 올빼미가 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그런 거 치곤 사망 장소의 깃털이 있긴 하지만 너무 적다는 거죠. 몇 가닥밖에 없었거든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격당한 거라면 수영장 근처에 있던 마이클이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없고요. 왜 캐서린 손에 새 깃털이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올빼미가 범인인지 알아보려면 실험을 해봐야겠죠. 2017년에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마이클이 엘포드 플리로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마이클을 범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작가가 되기 전에 베트남 전쟁 참전했었죠. 이때 자기가 다른 병사가 밟은 지뢰 파편에 다리를 다쳤다고 주변에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닌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을 또 바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뛰어난 군인에게만 주는 훈장 2개를 받은 적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로도 밝혀집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었냐? 이 사람이 예전에 더럼 시장 출마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쪽 후보가 네거티브 하려고 과거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던 거죠. 거기에 친아들 2명도 다 전과자예요. 큰아들인 클레이튼 피터스는 독일에서 징역을 산 적이 있고요. 미국에 와서는 방화와 폭탄 테러로 4년형을 받았었습니다. 둘째인 토드 피터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성인 사이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클 피터슨의 반사회성과 공격성이 아들들에게 유전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들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아직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TV에서도 여러 번 소개됐었고요. 2018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마이클 피터슨의 다큐멘터리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제목이 계단, 아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캐서린의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6년 분량의 영상이 압축돼 있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넷플릭스에서 계단, 아내가 죽었다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드라마로도 제작될 예정인데 HBO에서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스트리밍 될 예정이라 그래요. 킹스맨에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대사로 유명해졌죠. 콜린 퍼스가 마이클 피터슨의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